6대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각 광역시들은 그 지역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는 세계 4대 물동장의 물류 도시이자 금융허브의 도시, 인천광역시는 항공, 물류의 도시, 대구광역시는 경북 제1의 도시, 소비 및 교육의 도시, 대전광역시는 교통의 요충지, 국가기업 및 관공서의 도시, 성심당의 도시, 광주광역시는 호남 제1의 도시, 항만과 산업의 도시, 울산광역시는 제조업 및 철강의 도시. 이들 6대 광역시의 부동산 가격은 어땠을까요? 서울 부동산에 비해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조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테커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제가 지난번 편에서는 서울 부동산과 기준금리의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 그 중에서도 6대 광역시 이야기입니다. 지방 부동산은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전문가들까지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럴지, 금리 인하면 가격이 내릴지 아니면 오를지, 그거랑 상관이 없을지, 마지막으로 서울 부동산과 지방 광역시 중 어디가 수익률이 더 높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매크로 부동산 데이터 분석에 큰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자신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로 금리와 부동산은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과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상관성이 크게 없다. 공급 물량 및 정부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요. 이번 3.5%는 최장기간 금리 동결 기간으로도 유명했는데요. 보시는 차트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199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준금리 그래프입니다. 저는 금리 사이클을 총 9번의 사이클로 나누어 보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9번의 사이클이 있었고 5번의 인상 사이클, 4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고 지금부터는 각 사이클별 기반으로 6대 광역시의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6대 광역시 중위가격 부동산 차트입니다. 데이터는 KB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표본을 가지고 왔고요. 주택가격 변동률은 이상치를 제거하고 변동률을 낸다는 점, 주택가격 지수는 특정 기준으로 100으로 삼아 변화치를 삼기에 분석에 용이치 않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아파트 중위가격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공표된 중위가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이고요. 대표 데이터 값은 6대 광역시 중위가격을 뽑은 다음 이것들을 평균한 값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4.2억 원 정도의 중위가격으로 보여주고 있죠. 18년 동안 1.5억 원에서 4.2억 원까지 대략 2.8배 증가했는데 분석해 봤습니다. 연수익률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 6.5%의 연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낮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7번의 금리 사이클과 각 시기별 6대 광역시 중위가격과의 수익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리 사이클은 2006년 이후이므로 총 7차례 있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결론은 금리와의 상관성은 있지만 대부분 우상향하였다가 결론입니다. 금리 인상기 때도 오르고 인하기 때는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20%가 상승하였습니다. 금리보단 정부 정책 및 입주 물량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혹은 인하별, 각 시기별 금리와의 상관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2차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금리와의 상관성은 전혀 없었고요. 특히 2차 금리 상승기였던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서울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음에도 6대 광역시는 무려 20%나 상승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믿기 힘든 데이터와 사실일 텐데 분명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은 9.8% 떨어진 거에 비해 6대 광역시는 20% 상승. 지방 아파트가 훨씬 잘 오르던 시절 말이죠. 다음으로 3차, 4차 금리 인상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상승했고요. 다만 상승폭은 확실히 낮았는데
3차 금리 인상기는 1.5%에서 1.75%로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동산은 하락했고요. 이에 반해 서울 부동산은 24%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서울로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고요. 4차 금리 인상기 때 또한 진폭은 크지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1차, 2차 금리 인하기인데요. 딱 금리 인하하는 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관성이 매우 높은 그래프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2차 금리 인하기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무려 5년간의 최장기간 금리 인하 시기였는데 그만큼 36.44%라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서울은 64%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3차 금리 인하기였던 2019년부터 2021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광역시는 금리 인하 시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은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는데요. 3차 금리 인하기는 코로나 시기로 짧은 기간 2년의 큰 폭의 상승 23.81%를 기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지방보다 높았고요. 보시는 차트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기준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반비례 상관성이 보이시나요? 보통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라고 하면 완벽한 상관성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0.5에서 0.7이라고 하면 강한 상관성이, 0.3에서 0.5는 상관성이 존재하나 약한 수준, 0.3 이하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데 기준금리와 지방 부동산의 상관성은 0.52%를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2014년 이전에는 0.6%로 상관성이 매우 높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0.3%로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6대 지방광역시는 금리와 상관성이 다소 높은 편이나 금리 상승기 때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관계수 0.53으로 다소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0.61 정도로 상관성이 매우 높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백테스트 결과 2015년부터 수익률은 서울 부동산이 지방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저 때부터 가격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오히려 지방 부동산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는 정부의 정책 및 과세 정책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모든 돈이 서울로 쏠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돈은 돌고 돈다. 언젠간 지방으로도 온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 컨텐츠 참 좋은 컨텐츠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질문사항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데이터와 부동산 가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